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이 덕의 산속에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갈래, 자유시, 내용과 형식이 자유롭다. 서정시, 개인의 어떠한 감정을 표현했다. 다음, 성격 보시면 사색적, 이거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찰적,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잘못한 것을 반성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 시에서는 뭔가 깨달았다. 그 깨달은 내용을 표현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고백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시 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함이라는 내용을 주는 어떠한 표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특징 보시면 도치법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강조한다. 도치가 뭐였죠?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프다, 배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자, 다양한 심상 많이 봤잖아요. 이건 뭐죠? 감각적 이미지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이 중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시를 읽으면 그 내 눈앞에 어떠한 영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표현했다고요. 그 표현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주제는 여기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대조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찾으면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무엇을 모를까요?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에서 보통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죠? 인생 혹은 삶의 전체,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렇다면 길을 잃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련, 고난, 또 뭘까요? 절망,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이런 시련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모르느냐?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끝이라고 해요. 자, 터덜거리며가 뭘까요? 여러분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찾다가 막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 점점점 빠지겠죠. 공포도 느끼겠죠. 그때 걸음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간 길 끝에 뭐가 보이느냐? 저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을 보게 된다고요. 그때 어떠한 따뜻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산속에서 길 잃었어요. 무섭죠? 그래서 저기서 불빛이 딱 보여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기 누군가가 있겠구나. 다행이다.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불빛은 뭘 드러낼까요? 희망, 그 다음 위로, 그리고 위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표현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안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걸어간 길 끝에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문장 성분의 순서를 앞뒤를 바꾸었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도치법이라고요. 도치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해요. 어떤 의미를 강조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그 멀리서 비춰오는 그 불빛에 마음 따뜻하게 하는 그 따뜻함의 의미를 뭐한다? 강조한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읽는 순간 눈앞에 저 멀리서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영상이 그려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불빛의 따뜻함 이렇게 끊으면 어떤 이미지가 사용됐을까? 자, 불빛은 뭐죠? 시각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촉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각의 촉각화 이미 많이 들어봤죠. 뭐가 되죠? 공감, 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안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제목이 산속에서였잖아요. 산속인데 길을 잃었는데 어둠이 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이때 막 헤맬 거잖아요. 그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손을 딱 잡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 살았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누군가 맞잡을 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바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 위로, 위안이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산속에서의 어둠은 당연히 시련, 고난, 절망을 상징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 사람의 손은요, 특별한 의미를 지닐까요? 별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막 산속에서 깜깜한 곳에서 헤맸을 때 누군지 모를 손을 딱 잡았을 땐 우리는 처음 깨닫게 된다고. 아, 이 손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를 이 손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견의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누군가에게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나 위로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알았으니까 표현을 보자고요. 자, 막무가내의 어둠 이렇게 읽으면 눈앞에 깜깜한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 검은색, 불빛, 밝은 긍정적인 의미, 밝은 이미지. 자, 제가 뭘 설명하고자 할까요? 이 둘은 서로 어떤 이미지? 대조적 이미지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맞잡을 손 역시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희망, 위로, 위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 불빛과 똑같은 의미가 되므로 어둠과 누군가 맞잡을 손 역시 대조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시에서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죠? 시상 전개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의 시상 전개 방법은 그럼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의 내용은요, 시적 화자의 어떠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요. 그러면 2년의 내용은 뭘까요? 이 경험을 통해서 화자가 깨달은 바요. 깨달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시의 시상 전개 방법은 뭐예요? 경험에서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과연 무엇을 모를까요?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시적 화자는 모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의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길이 뭘까요? 길. 보통 시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인생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길을 잃는다라는 것은
인생을 잃는다. 즉 시련, 화자가 시련, 고난, 절망에 빠져 있다. 즉 부정적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고난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 터덜거리며 걸어간다. 자, 터덜거리다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목이 산속에서였죠.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두렵을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찾아서 막 헤매겠죠. 근데 길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지치고. 그래서 지친 상태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터덜거리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터덜거리며 걸어가다가 저 길 끝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 하나의 불빛을 보게 된다고요. 그때 그 불빛에 대해서 따뜻함을 느끼는데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 잃은 사람에게 저 멀리서 보이는 불빛은 어떤 시적 의미를 가질까요? 아, 살았다. 저기 누군가 있구나. 도움을 청하면 되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길 잃은 사람에게 불빛은 희망이 되는 것이요. 살 수 있다라는 위로 혹은 위안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길을 잃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을 시적 화자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내용 파악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표현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2행부터 3행까지를 이 안에 넣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 이렇게 됐죠. 원래 문장 구성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앞뒤를 바꿨죠.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도치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도치법을 사용해서 의도한 건 뭔데? 저 멀리서 비춰오는 불빛의 따뜻함의 의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표현 방법 찾았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한번 볼게요.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 이렇게까지만 보면 이걸 읽는 순간 뭐예요? 저 깜깜한 데서 조금씩 불빛이 점점 밝혀져 오는 것이 이미지로 그려진다라는 것이 시적 화자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이미지가 사용되느냐? 시각적 이미지, 눈에 보이듯이요. 자, 그 다음 불빛의 따뜻함까지 딱 끊고요. 잠시만 볼게요. 자, 고등학교에서 많이 보게 될 표현 중에 하나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자, 공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이제는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감각의 전이라는 말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각적 이미지 하면 두 개의 감각이 동시에 사용된 경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감각의 전이라고요. 전이가 뭐죠? 옮아간다, 옮겨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푸른 종소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종소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소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감각, 어떤 이미지? 시각적이 아니라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얘는 청각이에요. 청각적 이미지인데 이거를 푸른이란 말로 수식해버렸죠. 이때 푸른은 뭐가 돼요? 눈에 보이듯이 표현한 시각적 이미지가 되죠. 즉 종소리를 어떻게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청각에서 시각으로 감각이 옮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갈게요. 자, 다시 여기서 불빛의 따뜻함 이걸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고 싶으냐? 자, 불빛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따뜻함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따뜻함은 뭐예요? 이렇게 살갗이 닿아봐야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촉각적 이미지가 돼요.
그럼 여기서 시각에서 촉각으로 감각이 어떻게 옮아갔죠.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를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고 시적하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제목이 뭐였어요? 산속에서라고요. 산속에서 막무가내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뭐가 되죠? 시련, 고난, 절망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인지는 몰라. 그런데 누가 이렇게 내 손을 잡아줘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고마워요.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러면 시련 고난의 상태에 있는 화자에게 이 손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희망 혹은 위로, 위안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화자는 이 손이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사람의 손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하지는 않죠. 평소에. 누가 내 손을 이렇게 친구끼리 손을 잡는데 뭔가 깨달음을 크게 얻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덥석 손을 잡아 주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손이 누군가에게 위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 새로운 발견의 의미는 인간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희망 혹은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찾아야 돼요? 표현 방법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막무가내의 어둠 읽는 순간 우리는요, 눈앞에 깜깜한 이미지가 펼쳐지죠? 그러면 우리는 시각적 이미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앞에 개관에서 살펴줘. 대조적 이미지가 있다고요.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앞에 우리 뭐 배웠어요? 불빛요, 긍정적인 의미로 희망요. 근데 어둠은 뭐예요? 시련,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대조적 이미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또 하나 있어요. 자, 불빛의 의미가 뭐였어요? 희망, 위로, 위안.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맞잡을 손 역시요, 뭐가 돼요? 희망, 위로, 위안이라고 해석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손과 어둠 역시 대조적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아직 안 끝났어요. 시에서 내용 전개 방식을 뭐라 그래요?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 시에서 시상 전개 방식은 무엇이냐? 자, 1년은 시적 화자가 무엇을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험이에요. 그러면 2년은 뭐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경험에서 깨달음 순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자,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봅시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 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 자, 이 밤의 의미와 앞에서 나왔죠. 어둠이라고요. 산속에서 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 역시요, 화자에게 시련, 고난, 절망을
하는 시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산 속에 갇힌 저 멀리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화자한테. 자,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보인다는 건 분명히 집이 있다는 것이고,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저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작은 지붕은 화자한테 어떤 의미가 돼요? 희망, 위로, 위안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본 멀리서 보는 그 불빛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이런 산줄기 있죠? 그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어깨를 감싸준다고 뭐예요? 이렇게요. 고생했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깨를 감싸주는 지의 의미는 뭘까요? 위로와 위안을 주는 행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만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내용 파악됐어요. 그럼 표현 방법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요. 똑같이 이 안으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작은 지붕들이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를 알리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된다고요. 그럼 무슨 표현 방법이요? 앞에서 했죠? 도치법 되는 거예요. 이 도치법을 사용해서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감싸주는 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어떤 표현 방법이 있을까? 산속에서의 밤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러면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깜깜한 밤이란 영상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미지요? 시각적 이미지요. 그 다음에 또요. 그 산속에 갇힌 작은 지붕들, 깜깜한 밤에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그 지붕들의 이미지가 그려진다고요. 이거 역시 어떤 이미지요? 시각적 이미지 이렇게 된다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요. 여기서 보면 밤은 어둠, 부정적인 이미지죠. 자, 그런데 이때 작은 지붕들은 어때요? 어둠 속에서의 희망, 위로, 위안의 의미로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뭐가 돼요? 대조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1, 2연에서 있었죠? 여기서도 대조적 이미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안다라고 시적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 곳의 불빛요. 앞에서 했잖아요. 얘는 희망, 위로, 위안 되죠. 깜깜한 밤 속에서. 자, 그런데 나그네를, 이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때 나그네는 일단 뭘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인 거예요.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불빛은 쉬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산속을 밤에 막 헤매다가 저기 불빛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 저기 불빛 있으니까 저희 가면 안전할 거야? 조금만 쉬었다 가자. 아우, 너무 힘드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즉, 얘는 어떤 의미냐? 불빛은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희망. 그럼 어떻게 하는데?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희망, 위로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저 불빛이 보이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잠시 시자가 아니라 불빛이다 이러면서 점점 그 불빛 쪽으로 다가가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표현 방법 한번 알아봅시다. 먼 곳에서 불빛,
이건 뭐예요? 또 읽으면 시각적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할 때 어미 리라. 그 다음 어깨를 감싸주는지 할 때 니은지. 제가 동그라미 쳐봤어요. 자, 그 다음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보시면 길을 잃어본 사람은 모르리라 할 때 리라. 그 다음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할 때 니은지. 어때요? 동일한 어미 리라와 니은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뭐뭐 리라 뭐뭐 니은지가 반복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그 다음 새로운 발견인지. 그 다음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사람은 알리라. 어깨를 감싸주는지. 어때요? 또 뭔가가 반복되고 있죠. 문장 구조가 비슷해요. 즉, 첫 번째는 리라, 니은지. 이게 반복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되죠. 비슷한 혹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이 반복을 통해서 시의 생명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운율요.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요. 자, 시상 내용 전개 방식 확인해야죠. 자, 3년. 이거는 시적 화자의 뭐가 돼요? 경험. 그러면 마지막 4연은 뭐가 될까요? 이 경험을 통한 화자의 깨달음. 그래서 이 시는 경험에서 깨달음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희덕의 산속에서를 살폈습니다.